자, 이번 시간에는 오답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오답 정리를 해. 이거에서, 두 가지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거에 대한, 정리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는 내신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하나는 수능이고 하나는 내신이야. 그러면 수능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우선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독해 부분을 가지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독해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봐줘야 될 것들이 있어. 핵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전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갔는가, 이런 것들을 봐줘야지 되겠다는 거지. 이런 핵심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을까?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이 등등의 몇 가지들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전개라 하면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내신에서도 어떻게 나올까? 내신은 수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능의 유형을 이 내신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 수능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신도 비슷하게 낼 수도 있고 다르게 낼 수도 있으니까 우선 그 내용 전개를 가지고 수능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보면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내용 전개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뒤에 이런 내용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삽입이 될 것이냐, 이 한 문장을 뺀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 추론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뒤에 어떤 내용, 아까 말했던 이런 내용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선 가지고 오답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오답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왜 틀렸는가, 그 취지가 무엇이냐, 문제에서 문제 요지, 그러니까 문제 낸 요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독해 문제에서 핵심을 찾는 내용이었어. 그거 어떤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로 낼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핵심을 내는 것인데 내가 이 문제의 요지를 핵심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내용 전개적인 부분으로 이해했다면 틀릴 수 있겠다는 거지. 해석은 됐는데 문제 취지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문제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 요지가 어떤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알아야지 되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어떤 식으로.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핵심을 기반으로 들어온 거니까 핵심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어떤 걸로 활용해서 풀 수 있겠네 라고 한다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풀이 방법을 적용을 잘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를 찾으면 바로 정답을 맞을 수 있지. 이 풀이 방법을 몰라서 만약에 틀렸어. 그럼 풀이 방법만 제대로 되면 맞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적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풀이 방법을 알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야?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해석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핵심을 찾았을 때 이런 문제들은 핵심을 찾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자잘한 것까지 다 들으려고 해? 아니면 아 이런 맥락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로 볼 수 있죠. 맥락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맥락을 찾으려고 해줘야죠. 그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맥락에 대한 정리. 아, 이거 이런 말이고 이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독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내신도 독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에 이제 돌입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나오고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어. 내신을 시험을 봤어.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하려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문제의 요지가 무엇일까? 수능은, 모의고사는 딱 정해져 있는 것들만 하지.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거에서 문제의 요지가 그냥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 풀이 방법이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해석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가 나와. 하지만 내신은 어때? 문제가 수능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완전 신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요지라고 하면 문제, 출제, 요지가 있지. 그러면 문제, 출제에 대한 요지가 무엇인지를 보자마자 알아야 되거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찾으려고 해줘야 된다. 문제, 출제, 요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걸 꼭 전개를 알고 있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독해적으로는 수능과 내신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내신에서는 이제 문법, 그다음에 어휘 이런 문제들 있지.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영작이죠. 영작, 그다음에 서술, 형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작과 문법은 비슷비슷해요. 어휘도 따로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따로 얼마나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구문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답 정리할 때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구문 분석이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문 분석을 할 때 해석도 같이 봐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석을 먼저 하고 구문 분석을 해줘도 더 좋아요.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 구문 분석까지 같이 하려면 항상 끊어 읽기를 해줘야 돼요. 어디를 끊느냐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접속사 to ing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ed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 잘라야지 된다. 거기까지 해석하면서 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오답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순차적으로 꼭 이 숫자 있죠? 1, 2, 3번 이 순서대로를 꼭 지켜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오답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